안녕하세요. 탑티어로 예쁜 나 탑티어 성형외과 조영진 원장입니다. 코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복코에 관해서 여쭤보시는데요. 실제로는 복코가 아닌데 복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복코인데 복코인 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코 수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얼굴의 전체적인 비율에서 코끝의 너비가 넓거나 콧망울이 큰 경우를 말해요. 이상적인 콧볼의 비율은 내안각에서 수직 연장선을 그었을 때 콧볼이 연장선 안쪽에 있거나 약 1mm 정도 외측에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외측에 나가 있는 콧볼의 경우, 혹은 코끝이 뭉툭하고 크기가 커 보이거나 전체적으로 통통하면서 코끝이 퍼져 보이면 흔히 말하는 복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코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코를 교정하게 되는데요. 복코를 피부와 연부 조직 자체가 두껍고 볼륨감이 큰 경우와 피부의 두께감보다는 코끝의 날개 연골이 크고 벌어져서 뭉툭해 보이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피부와 연부 조직이 두껍고 피하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피부 밑에 지방이나 연부 조직을 일부 제거한 후에 콧날개 연골을 묶어주고 코끝의 높이를 올려주면 그 높이감을 통해서 전체적인 볼륨감이 재분배되고 코끝이 보다 얄쌍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날개 연골의 발달이 과하게 되어 있거나 넓게 퍼져서 복코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때는 벌어지거나 비대해진 연골을 모아주고 재배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코 교정을 해요. 복코 교정술에서 사실 연부 조직 제거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유형의 복코라도 전체적인 볼륨을 직접적으로 줄인다기보다는 코끝의 높이감을 통해서 볼륨을 재분배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날개 연골의 조작과 코끝을 높이는 조작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복코 교정의 핵심은 날개 연골을 조작하면서 코끝의 높이를 높여 변화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얼만큼 코끝을 늘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코끝의 피부 자체가 두꺼운 경우에는 코끝이 잘 안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피부 아래에서 날개 연골을 조작하더라도 그 두꺼운 피부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있어요. 또한 연골 자체가 작은 복코는 피부와 연부 조직이 코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코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이를 높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피부가 두껍고 연골이 작은 편이더라도 코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면서 잘 늘어난다면 수술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수술 중에 박리 과정이나 코끝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재료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코끝을 높여준다면 복코를 개선할 수가 있어요. 피부 두께보다는 콧날개 연골이 크고 좌우로 많이 발달돼서 복코로 보일 때 연골을 다듬고 벌어진 연골을 묶어주면서 높이를 높여준다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또한 코끝이 높아지면서 복코가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높아질 여력이 많이 있는 낮은 코가 효과가 좋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코가 크고 높은 복코는 더 높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고요. 콧볼의 경우 코끝과의 상대적인 비율이 중요한데요. 복코이신 분들 중에 콧볼만 넓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주로 복코인 코끝을 높이고 나면 콧볼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아도 콧볼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코끝을 높여도 여전히 콧볼이 큰 경우에는 콧볼 축소술과 함께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히려 콧볼 축소만 단독으로 진행하실 경우에 추후에 코 수술을 할 때 코끝이 늘어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콧볼 축소 수술을 하시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수술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복코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았는데 유익하셨을까요? 보고 싶은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탑티어로 예쁜 나 탑티어 성형외과 조용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